테넷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논의를 시작하는 김종혁과 송규호의 이슈 광장.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박찬종 고문님이십니다. 박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박 고문님 오신 게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뭐 박 고문님 좀 모셔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조회수도 잘 나왔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예. 저기 그 덕에 네. 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박 고문님이 개인적인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그 제목이 뭐죠? 박찬종 TV 박찬종 TV를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지금 구독자 숫자는 29만 9,760명인가 그래요. 야 140 이렇게 만, 29만 9,660명 이게 240만 숫자까지 아니, 외우고 계실 정도로 곧 30만이 되나 이것 때문에 이게 들여다보고 있지. 그러네요. 우리 저 페넷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좀 가셔서 예. 이 저 30만 명을 좀 만들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29만 몇천이시라니까 조금만 가서 도와드리면 아마 30만 명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찬종 고문님이 그 유튜브에서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건 가짜 단식 이렇게 일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찬종 고문님은 아마 우리 송교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럼요. 정치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산증인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 고문님 정치 처음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내가 71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71년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73년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중간에 전두환 정권 때 이게 묶여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뭐 한 5번 했는데 그 얘기를 그만합시다 오늘. 알겠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네, 하여튼 71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네요. 저도 뭐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하여튼 박 고문님 대단하신 어떤 그 경력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박 고문님 오늘 모신 이유가 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짜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교우 씨 우리가 지금 요새 며칠 사이에 좀 엄청난 일이 터졌잖아요. 예, 대선 3일 전에 이제 뉴스타파 발 이제 영상이 등장을 하면서 대선판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벌어졌었는데 0.7% 차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고문님의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생산의 주범 이 공범단의 주범은 예. 김만배고 네. 그 위에 이재명이 있는데 배우. 그러니까 그 위에 이재명인데 네. 요 공범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확실히 드러난 거는 김만배 일당이 그 작년 선거에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려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결정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 퍼뜨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3월 9일 선거인데 그 사흘 전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3월 9일, 6일 날 오후 9시 반쯤에 뉴스타파에서 일요일 날이었어요. 일요일 날 밤에 그걸 퍼날랐고 올렸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른바 뭐 언론들이 막 콩복듯이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이 종편 같은데 방송에 보면 뭐 신학림이 이름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제가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신학림이라는 시를 하소연으로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값을 1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김만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그거는 책값이라 예술적. 했다가 그다음 판권값이라고 했거든. 판권.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자기가 구입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 처음에 1억 6,500만 원을 책값으로 줬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만배 사무실에 책 몇 권만 놔둔 거로 돼 있고 세 권. 그러니까 그게 노벨 문학상 레벨에 오르는 그런 것 같으면 세 권이라도 1억 6,500만 원을 할수 줄만 있죠. 한데
도대체 신학립이가 누군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나는 처음에 책값으로 그러길래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을 산 줄 알았다고. 예. 그런데 그 책이 16,5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새 어떤 웬만한 책은 2만 원 네, 정도 15,000원 하니까 에서 2만 원 사이죠. 한다면 그게 지금 이 스튜디오를 꽉 채울 거예요. 그렇죠. 만 권이죠, 만 권. 만권이지 만권. 만권이니까 이 네, 스튜디오를 갑자기. 꽉 채워. 이 컨테이너 큰 박스 트럭에 그 한 차를 실어야 할 그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성을 쌓아가지고 전부 변명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의 공모 공동정범 주범이 결국은 김만배 이재명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런 가짜 소동을 일으키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나라 정치를 작년 8월 이후 지금 꼭 1년 이상 국회를 황폐화하고 이회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그렇게 하여 이 정치 풍토를 타락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나는 김만배다 이거예요. 김만배.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때 이 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네.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김문기의 성남 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그 발언이 고발이 돼 가지고 그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게 허위사실로 인정돼가 기소가 돼가 1심 유죄, 2심 유죄 이게 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게 벌금이 매겨졌어요. 자기 형을 그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가 부분들.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제 선고가 됐어요. 제 경험으로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투는 공직선거법의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 가면 그건 판단 안 합니다. 대부분 2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가 전부 상고 기각해버려요. 그 1심에서 무죄가 났었고 2심에서 유죄가 났었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 처벌의 관례상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을 했거든. 예. 무죄 판결. 그러니까 그 주심이 권순일 대법관이고 연합부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그게 무죄 판결을 한 그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하늘을 우러러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유를 대는 거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다. 적극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 뭐 자기 형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극적이고 소극적은 질문을 받고 개발처장 김문기를 아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모른다라고 소극적인 대답을 했다. 이것을 공직선거법상으로 이걸 처벌할 수 없다. 이걸 처벌하게 되면 모든 그 공직자들의 토론 과정의 활성화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그때 선거에는 김문기 씨 안 등장했던 거 아닌가요? 형만 등장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도 김문기 나와요. 등장했었나요? 그래가지고 확인 좀 해봐야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연합부 판결이니까 그 둘이가 지금 6대6이었다고 6대6으로 팽팽했다고 그게 예? 어느 쪽이냐 그 권순일이가 들어서 7대6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판결을 했는데 김만배라는 자가 그 판결 나기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게 여기 대법원
방문자 기록에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때 뭐 주장은 나는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를 이용하려고 갔었다는데 나중에 그것도 새빨간 네. 거짓말이라는 거. 이발소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안에다가 통보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김 국장 기억하시는구만 그 말. 그러니까 7번은 그 판결 나기 전이고 그러니까요. 한 번은 판결 난 직후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기록이 나타나니까 왜 갔냐 그러니까 그 안에 이발소가 싸고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공간에 변호사인 나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뭐 공개할 수는 없는데 내 피부치가 관계돼 가지고 대부분의 계류 중인 사건의 그 주심 대법관에 내가 내 피부치가 관련된 사건에 내가 변호사 자격도 아니고 그 피부치 가족의 일원으로 좀 딱한 걸 호소해야 되겠다 하고 누굴 시켜서 면회 신청을 해봤더니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그 대법관실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정을 잘 아는 내가 8번을 이발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야.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근데 나 누구 찾아왔습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권순일이나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누구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들여보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거죠. 허락이 있었겠죠. 김만배가 그때 그 말은 8번을 전부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게 이발하러 간 일도 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자간 뭐 이발하러 한두 번 갔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법관실에 간 건 틀림없는 일이고 그럴 정도면 대법관실에서 권순일을 왜 꼭 만나야 됩니까? 그럴 사이 같으면 집도 있고 네. 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제3의 장소도 있고 개인적인 관계면. 그 다음에 그냥 갈 수도 있고 뭘 들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그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판결하고 3개월 뒤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권순일 대법관이. 끝나고 바로 화천대유, 김만배가 사장인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먹었. 근데 이게 터지니까 이제 그건 중단됐겠지만은 그리고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권순일이가 올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유착 관계는 뇌물과 관계되고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권순일과 김명수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을 무죄 편결해가지고 이게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사면 판결함으로써 그가 국회의원 나오고 그 다음에 당대표 나오고 오늘날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 정치를 황무지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 행각을 벌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책임을 하느님이 묻는다고 한다면 이재명보다도 나는 김만배, 권순일, 이재명에 대한 책임을 나는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검찰이 나는 왜 이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이러느냐 이게. 김만배가 어제 그저께 또 무슨 사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풀려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재명 게이트 이걸 덮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 덮었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1년 4, 5개월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뭐 검찰 인사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재명을 이게 사법 처리하는데 그 동렬이나 오히려 그 앞에 이 김만배와 권순일 그리고 김명수를 올려놔 놓고 이걸 처단해서 된다 이거야.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 수사의 순서가 잘못됐다. 적어도 이재명과 동렬 아니면 이게 뭐 검찰 인사에 뭐 이게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 한다면 나는 그 우선순위가 나는 김만배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권순일과 김명수가 유착해가지고 무죄 판결해서 그를 살려내놨다. 그거 살아났으니까 지금 이 짓이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때잖아요. 그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그 재판이 진행됐고 1심과 2심,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유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김만배 일당으로서는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재명과
저희가 보기에는 유착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배우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권순일, 자기가 알고 있던 권순일에게 대법관에 가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추정이 아니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우리가 나는 증거가 확신해. 수사가 된 건 아니니까. 김 국장은 추정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확신을 해. 이게 내 법조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양두 구역이야. 모든 대법관이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그게 고결한 대법관들도 많아요. 근데 권순일이가 최근에 보면 또 변호사로 뭐 사건을 맡는다 그러거든. 근데 사건을 전혀 안 맡고 고결한 대법관, 예를 들면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권순일과 김명수는 이게 종류와 체질이 다른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그게 김만배 가지고 열심히 로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선거, 아니 그 재판, 그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살아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대선 때도 이번에 이제 신앙님과 서로 손을 잡아서 결국은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하마터면 0.73%로 이기긴 했지만 하마터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뻔한 그런 공작의 핵심에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게 해가지고 보궐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선거 과정에 대장동 게이트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묻어지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공로도 되고 자기도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게 부정적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파 등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사흘 전부터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까딱했으면 나는 뒤집어질 뻔했어요. 결과가 0.73%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만배 일당의 이번에 이 가짜 뉴스 소동,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게 분명한 이 일은 국사범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국사범 수준에. 국사범이라는 게 무슨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죠? 나라의 기강을 흔든 사건? 단순한 이 형사 사건이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데 부패 부정 행위를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에 과해질 그 죄명에 따른 법정형 최고형으로 이를 말하자면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약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이회창 노무현 대결인데 그렇죠. 그때도 선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김대업이라는 자가 나서가지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회창 씨 큰아들의 병역 면제를 이회창 씨 부인인 한일옥 여사가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모월 모시 어디에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돈 얼마를 주더라. 그걸 받고 내가 그 공작을 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했다. 그 다음에 설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같은 무렵에 부천의 중견 건설 업체가 한인옥 여사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 기안건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K건설. 확실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저도 기자였으니까 그때. 이게 이 사건 두 개가 다 고발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을 나고 유죄 판결 받았죠. 김대업이는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1년 8개월 그 살다가 한 달 전에 가석방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서른 의원도 그 실형 이게 받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짜니까 그렇게 해도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이 선거라고 하는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30-30입니다.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게 그때도 그런 식으로 당 이름은 다르지만 30-30은 고정적인 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중간이 40인데 이게 중간 부동표인데 기권이 가장 많은 게 중간 부동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는 30, 30, 여기 40인데 60% 넘기가 어려워요. 네.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역대 선거에 60% 어렵고 대통령 선거에 80% 넘은 일이 Y에서 당선될 때 그랬고 70% 조금 넘어가요. 그럼 요게 중간표가 이쪽이냐 저쪽에 많이 붙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정은 표본 심정은 이렇습니다. 아, 한인호 교사가 20억을 받았다. 그럴 리가 있겠나 설마. 대법관을 지낸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건 다행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요새 뭐 20억이 큰 돈이야. 그 다음에 김대엽이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래? 이회장 씨가 공교롭게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병역 그렇죠. 안 갔죠. 군대를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사람이 이게 노무현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이게 표차가 50만 표도 안 되지. 그때. 아, 그때 DJ는 30몇만 표를 이겼고. 그러니까 50만 표도 안 돼. 그때 한 50만 그러니까 표 50만 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1,몇백만 표를 갈라 하는 이 마당에 요거는 간발의 차이로 훅 불면 날아갈 만한 이 표인데 그런 심정으로 이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봅니다. 확신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번에도 뒤집어질 뻔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한 국면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저처럼 이번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 쪽의 부패 후보인 이재명과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결하는 우파 후보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에서 나는 윤석열 후보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그를 찍자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좌파 정권 연장을 막아야 되겠다.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 방송에 전해 듣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이 큰 목적,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파괴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계속해서 정권 잡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나는 과문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일당이 한 짓은 대역 부도죄로 다스려야 돼. 아까 내가 무슨 국사법. 처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야 된다. 국사범이라는 이런 좋은 말을 썼는데 대역 부도죄이다. 근데 지금 법률가시잖아요. 평생 이제 법률가셨으니까 궁금한 게 실제로 지금 그런 게 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만약에 지금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돈을 주고 서로 공모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마지막에 터뜨렸다. 뉴스타파. 뭐 관련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 배후에는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뭐 지금 이제 방북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뭐 방북을 하는데 돈을 줬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이재명은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거란 말이에요. 이번 건도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네. 그럼 그게 법적으로 형량이 지금 현재 그게 무슨 우리가 국사범이라는 형량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역죄인이라는 형량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저희가 정치적이고 그 인문학적인 표현인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냥 별게 없는 거 아니에요? 형법에 여러 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 구성 요건을 두고. 네. 그건 뭐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업무 방해도 있고 뭐 그 권리행사 방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거 관리를 방해했으니까 이 공무집행 방해도 걸릴 그렇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복합적인 여러 죄명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한 죄로 이거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거사범인데 요건 뭐 시효가 지난 감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있고 그냥 무사하고 평범하게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윤우님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국민들도 강력 촉구한다 이렇게 했고 JUP님은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같은 달물골 형태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춘경님도 법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사형이다. 이렇게 이영선님도 저도 한 표.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적어도 우리 펜앤마이크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정말 분개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말이죠. 검찰이 이게 정규제 TV를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에 내가 강력히 권고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선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아주 흉측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 퍼뜨린 요 주범 김만배를 이번에는 요거만 다루지 말고 권순일, 김명수와 결탁해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상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 받도록 해가지고 오늘날 그가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그 주범도 김만배니까 요게 둘 다 선거와 관계되는 게거든. 네.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 가닥 하고 또 요걸 한 가닥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요를 특별수사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김만배를 잡아넣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고 그 꼭지점에 이재명도 문제를 삼아야 돼요. 우선 권순일이가 무죄 판결을 하는 상황을 이재명이가 몰랐다고 말이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도 그렇게 하면 하늘도 웃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번 들락날락 하면서 이재명한테 김만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하면 무죄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직간접으로 안 전했다 하면 김만배가 바보지. 김만배가 바보지. 왜 남의 무죄 판결 받는 것을 자기가 어떤 위험을 각오하고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는 공범이 말이죠.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김명수 넷이야. 넷. 그 밑에 또 조사를 보면 하소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고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와 관계된 가짜 뉴스의 꼭지점도 이재명에게. 이게 이 전체가 꼭대기에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 김명수 이 일당들이 신앙리민이 그런 거는 이제 하소연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저 시강님은 2002년도에는 어렸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민주당이 지켜세웠던 김대엽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었는데 예. 결국에 그 선거 결과가 이제 흔들렸지만 바뀌었지만 어떻게 뭐 처벌을 이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도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범인 김대엽이가 육군의 그 부사관으로 근무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무청 관련 기관에 오래 근무를 해갖고 이 친구가 사기 전과 중에는 육군 장군을 위장해가지고 사기에 먹을까지 있어. 덩치도 크고. 그래서 그 이름이 큰대자 업업자니까 정말 큰일을 했지. 대업을 이루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권을 창출한 대업을 일으킨 사람이지. 대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두 개의 유사성이 있는 게 김대엽이 그때 그 폭로를 한 게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김만배가 그 신앙님과 인터뷰를 한 것도 딱 6개월 전이에요. 선거 6개월 전. 네. 그리고 이제 김대엽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고모님 평가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바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도 바뀔 뻔하다가 0.73으로 간신히 막았다. 이런 평가이신 건데 이거 민주당은 그러면 이거 쉽게 하면 선거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의 근본 그 근간을 다 흔드는 그런 것인데 죄책감이 없나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후보들이나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야 뭐 지금 또 이재명 편에 서 있는 강경파들은 뭐 이게 또 조작이라 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깝깝하니까 제가 우스갯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 2002년에는 김대엽이 대업을 이루었고 이번에는 김만배가 하나를 만배로 부풀릴 수 있는 이 능력자가 이게 일을 벌렸다. 네. 그런데 이건 말하자면 성공했다고 봐야지요. 네. 우선 이재명 구제한 그 무죄 판결 받은 건 성공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 갖고 대통령 후보가 돼가 선거에 나가서 이런 조작 사건까지 일으켰는데 앞불사 아슬아슬하게 안 됐다. 근데 오늘 김만배가 어젠가 출소해가지고 양복을 단정히 입고 이 걸음 걷는데 허리가 아주 빳빳하더라고. 네. 그래고 시침이 때는 인터뷰 하는 거 보고 와, 내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그 화면을 보고. 나보고, 너 지금 그 김만배라는 놈 꼴 봤느냐? 그러길래, 잠시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악마가 등장하는 것 같다고. 악마. 허리 꼭 이 시대의 최고의 악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만들어낸 이재명보다도 더 악마다, 이거. 아, 그건 이제 뭐 그 고모님 평가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 그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내 표현과 내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 합한다고. 예. 그러니까 제 정규제 TV의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펜앤마이크입니다. 정규제 그 주필님이 이제 그만두셔서 저희는 이제 그 정규제 TV가 아니라 이제 펜앤마이크로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해석에서는 그 김만배가 오히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중에 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나면 정말 역사상 최고의 어떤 인물로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르겠네요. 2002년의 최고의 인물은 김대엽이고 2020년대 최고의 악마의 화시에는 김만배다. 뭐 이렇게 기록될 것 같고 아까 그 김 국장이 지금 아까 그 화면에 그 썸네일에 내가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 이건 가짜 단식이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 첫날 저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건 그냥 가짜다. 아, 단식도 아니고. 아니죠.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 가짜 사기다. 가짜 사기다. 근데 시강님 어떻게 보면 왜 고모님은 첫날부터 이건 가짜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이건 아예 가짜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뭐 감이 있으신가? 저는 그 제가 단식장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자리는 이 단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당당하고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단식장인데 이재명의 단식장은요 말 그대로 주위에 경계가 삼엄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허락받은 사람들만 허락받은 가나요? 사람만 갈 수 있었고. 아니 거기 가서 그러면 절했던 그 여자분은 뭐예요? 그 허락받고 하는 그것도 이제 옷이 파란색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선 나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야 근처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변에 그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처에서 봤다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개딸이라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에요? 상당히 여성분들이 많고 또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과 유력한 유튜브, 정규제 TV도 그렇고 그 종편에서도 그걸 뭐 안 다룹디다 안 다루는 게 옳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가짜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단식이 아니에요. 왜 단식이 아닌가 하면 단식이 아니다. 전통 야당의 지도자 그것도 지금에 와가지고 국회 의석을 절반을 넘는 지도자가 국회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단식 선언을 하는데 부패, 무능, 폭력, 윤석열 정권 타도 국민 항쟁이다. 네. 항쟁이라고 그게 말이 돼? 아니,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고 항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봉기하라. 그래서 내가 단식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야당 지도자 단식은 소수파였을 때 김영삼 총재가 한 단식이 모델이야. 이건 지금 다수파인데도 이 짓을 하는데 83년 5월 18일 광주 5.18 3주년 날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건 무기한 단식. 네. 본인이 뭐 무기한이다 뭐다 이 얘기 안 해서 하여간 너희들이 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정치 규제 묶은 거 풀어라 뭘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걸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언론에 한 줄도 보도 안 됐죠. 알았지.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가심란에 있을 때 최근의 정가의 흐름을 볼 때 지금 그 쓴 기자들도 참 부끄러울 거예요. 뭐 그건 야당 지도자 사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썼었죠. 내가 지금 기억하는 한 건 줄씩 주요 언론인데
최근 정가의 흐름에 이상이 있고 뭐 이렇게 아니 그랬는데 자가 그 단식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식 과정이 공개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개 투명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령 뭐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할 때라도 이게 카메라가 누구든지 그 사람 동정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래서 단식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한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똥을 어디서 누고 오줌을 어디서 누는 것까지 공개 투명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첫날 뭐 단식을 끝내고 집을 다음 날 가셨어요, 첫날. 아침에 네. 첫날은 집을 가셨어요. 박성준 오늘이 만 8일 만 8일 오늘 9일째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단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9일째 들어가는데 첫날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총재께서 어제 1시를 기하여 첫날 단식을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일단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단식장에 오셔서 오늘 저녁 10시까지 단식합니다. 그게 무슨 단식이고. 그러니까 어디 가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 본청 안에 대표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첫날은 보도가 본 걸로는 대개에 들어가셨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당 대표실 뭐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자들이 이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천막에 있다. 그 찾아오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그게 단식이다. 그러니까 소금물 먹는 신용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기자들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당신 어디 가 있었느냐? 어디서 소변 봤느냐? 어디서 똥 넣었느냐? 먹은 거 있느냐? 어디서 잤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묻습니까? 그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 지 마음대로 씹으리는 걸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식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니까 내가 보기에는 코미디다. 코미디 수준의 가짜 행동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10시까지 꼭 8일째입니다. 만일 김영삼식으로 8일 굶었다 한다면 지금 휘청거려서 일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다른 뭐 아니, 김성태라든가 일하지 못하는데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 가짜 단식 그러니까 가짜 행동을 출구를 검찰 조사받을 때 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병원에 가는 이런 연극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낮 시간에 뭐 사람들 찾아오고 부대 끼니까 기력이 쇠해질 수는 있죠. 저녁에 보충하더라도. 그러나 이건 가짜다. 절대로 이걸 단식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금 만 8일 하는 이게 천막농성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 천망. 천막농성. 단식은 절대 네. 단식이란 말 그다음에 이거 붙일 수가 없어. 그건 뭐 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출퇴근 단식, 그다음에 반반 단식 그 단식 이름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처럼 이건 가짜다. 가짜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막 농성을 하루에 12시간 하고 있다. 나머지 12시간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른다. 네.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뭐 먹고 기력 도둑겠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장면이 안 나오는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내일 출두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받다가 쓰러지는 신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는지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왜 단식을 시작을 했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들은 이게 방탄 단식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소환이 이제 코앞으로 닥쳐지니까 본인이 이제 체포영장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자기 발로 걸어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제 정작 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공포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무슨 다른 노림수가 있나? 왜냐면 끝나고 나서 어차피 병원 치료받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재판이 멈출 것도 아닌데 시간만 좀 연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시작했을까요? 그 직접적으로는 31일 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달이 바뀌어서 4일 날 출석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이걸 피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대장동 사건 이 본안 심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요. 그게 있고 공직선거법도 그 결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외에 몰리고 비명계가 일단 대표 내놔라 하는 게 이렇게 거의 이 한계점까지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한 말이 내가 지금 할 뭐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 단식에는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할 길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해서 얘기할 게 왜 제가 이걸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 격려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몇 면을 보고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찬 전 대표, 네. 추미애 전 장관,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의 함세웅 신부. 함세훈 신부, 그 다음에 7, 80년대 민주투사로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지금 70대 이상의 노병들. 이부영 전 의원도 내가 내 입으로는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파쇼화하고 있다. 맞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오로지 당신이 혼자 희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사람들도 이 시대에 이렇게 국민의 이 미심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외로이 홀로 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짜에다 대고 이런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DJ하고 마이스만큼 대단하단가 훌륭하단가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누가?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 근데 그 전에 뭐 박 원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뭐 DJ만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단식을 놓고도 그 이전에는 박지원 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20세기에 사라져야 될 게 삭발, 단식,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였죠?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뭐 단식해서 죽은 사람 없고 삭발해봤자 머리는 자라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단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나중에 이번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는 뭐 극찬을 하면서 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참 할 말을 잃게 돼요. 만일 이재명 대표가 가짜가 아니고 김영삼식의 진짜를 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어. 나도. 아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는 하지 말라고 가가지고 나도 이 진짜로 정치인의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이제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자, 이 가짜 소동에 이게 한번 김 국장이나 모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이 사법 질서에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단식이 지금 이 가짜 단식이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 피의자가 단식만 그걸 이제 가짜란 말 못하니까 단식하면 소화도 못하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다. 검찰은 법률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절도범 살인범이 단식하면 그럼 우리가 소환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 하셨죠. 지금 전국에 47개 교도소가 있고 약 4만 명이 수용돼 있고 그중에는 이제 형이 확정된 기결수 복역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 대기 중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 있고 그중에는 이제 국사범이나 흉악범을 제외한 사람들이 이 단식 소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나도 굶어가? 뭐. 내 이
이 구속 물려달라고 심정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네, 그러니까요. 나는 모르고 단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 와가지고 이 재판 받고 일하는데 우리나라의 제1야당 당수가 저렇게 하니까 검찰도 꼼짝 못하고 재판소도 꼼짝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던 또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라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나도 단식했으면 피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그 체계를 심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아주 악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기한 없이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런다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 진짜 김영삼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나와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찌든 간에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진짜다 이러면 이 말 할 수가 없죠. 이게 가짜니까 이 가짜가 주는 이런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신 이걸 깨닫고 있나? 이걸 깨닫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검찰은 영장 청구해야 돼요. 네. 법원이 이제 촘촘히 재판이 있는데 오늘 불출석입니다. 단식해서 그렇습니다. 단식 후유증입니다. No. 법원도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불출석 이유가 단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재판을 계속해서 못할 상황이 되면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재판을 회부된 피고인이 이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할 때 구속영장 발부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그게 준해가지고 구속사유가. 그러니까 잡아 넣어야 돼. 그럼 47개 교도소에 이무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의무시설. 아니, 그러니까 단식해서 뭐 피골이 상접했다, 단식해서 정신머리가 없다, 단식해서 휘청휘청한다. 그 얼마든지 링별 주사도 주고 그게 시설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회복을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돼. 그 구치소에 가서 하라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일본은 말이죠. 40년 전에 내가 국회 법사위원 할 때 가서 한번 관찰한 일이 있는데 나고야에 있는 그 전국의 대표적인 그 의료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는 뇌 수술까지 돼.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속됐다고 해갖고 병보석으로 나가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다 치료가 되거든.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에서 못 나온다. 그건 반드시 구속사유예요. 단식에서 불출석한다. 구속사유야.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이걸 일반 국민들이 단식하면 그냥 면하는 것보다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규제 TV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부와 이 검찰이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좀. 내 말대로 해라. 영장 발부해라. 그래서 영장 청구 절차를 밟아라. 이게 수사를 기피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적 우려도 있는 거예요. 네. 재판부도 마찬가지지. 재판 진행해야 되는데 단식해서 안 온다. 잡아요. 근데 고모님 이런 내일 이제 출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두를 할 때 보나마나 이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이제 출두를 하셔서 갈 때는 뭐 부축을 받고 갈지 모르겠지만 본인만이 가지 않을 거고 분명히 아마 그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가서 뭐 눈물을 쏟든지 절을 하든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들어가서는 뭐 전략이 뻔하지 난 뭐 얘기할 거 없다라고 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다가 나올 때는 이제 쓰러져서 실려 나오면 야 검찰이 말이야 저 잔인 무도한 검찰놈들이 열흘이나 단식한 사람을 불러다가 저렇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거 없습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건 시작과 과정이 가짜인데 그 가짜 과정을 거쳐서 굶어서 쓰러졌다. 굶어서 들켜서 실려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결과 상황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넌 교도소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러면 돼. 교도소에 가서 회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가 당신 들어가는 교도소에 그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검찰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다른 중병이 아니고 말이야. 이를테면 꾀병에다가 가짜니까. 꾀병이 가짜라는 걸 아는 이상 그렇게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 저 최혜진님 같은 경우는 과연 출두할까 뒤집기를 잘하니까 시나리오를 꼭 막장으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로지님은 피골상접 웃기지 마셔 그건 뭐 가짜 지금 그건 가짜 단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경제님도 우리 고모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네. 그래서 안 하면 판사를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일 출두를 한다는데 우리 젊은 시각님은 예. 젊은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봐요? 저는 참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단식장에 같이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명단 좀 만들어라 이런 이제 장면을 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명단을 관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박찬종 고문님 그 유튜브를 좀 보다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공천권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좀 봤었는데, 과연 실제로 지금 이재명의 이 무기는 공천권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저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단식장에 같이 개딸들과 함께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대한민국 현실, 이 공천권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럴 때 이 항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업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걸 이제 경북지에 가서 그 얘기 하니까 뭐 개딸들이 뭐라고 뭐 쓴소리 했는지 내가 전두환 대통령 업적이 있다고 하니까 참말로 업적이 있는 걸 인정한 것으로 알더라.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존경한 줄 알고 있더라. 내가 단식한다고 하니까 박찬종 씨 빼고는 전부 단식인 줄 알고 있더라. 그럴 리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다 지금 뭐 가짜 단식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뭐 저게 저는 뭐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뭐 우리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렇게 뭐 입에다 뭘 집어넣으시는데 저걸 영양제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변비약이고 그 단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비가 생겨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저걸 왜 밑에서 까서 저렇게 안 보일 때 네. 털어놓고 그다음에 물도 뭐 소금 먹은 다음에 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쇼를 하시는지 저는 그걸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천막 안에서 얘기지. 예. 그 뭐 천막 안에서 그건 애교로 봐줘야 되고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어디 있었는지 그거 저기 CCTV 제출하라 그래야지. 그게. 당신이 진짜 그러니까 뭐 낮에 뭐 그런 정도 사기 행위라고 본다면 그건 애교고 밤 10시에서 아침 10시까지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똥 오줌 어디서 놓느냐 그걸 밝혀야지. 모든 국민 앞에서 단식은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말을 계속 목숨을 건 하는데 사실 그 단식을 하는 분이 영화도 관람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 목숨을 건다는 말 안 했어. 무기한 단식을. 패널들이 나오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그걸 희화하고 말이야 조롱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거는 주변 사람들 강경파들 펄펄 얘기고 본인은 목숨 건다 소리 안 했어. 절대로 그런 표현. 목숨 건다 소리 안 했고 그러니까 무기한이란 말만 했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내가 내 입장에서 할 길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단식 외에는. 근데 단식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도 가고 그다음에 연설도 하고 임명장도 수여하고 뭐 그다음에 출퇴근도 하시고 출퇴근이라는 게 뭐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밤에는 또 갔다가 뭐 주무시고 나와갖고 하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나는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 외에 국회 본청 앞 도로변에 흰 천막을 치고 거기서도 집무를 하겠다. 세 군데서 집무하겠다. 요 선언이지.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무기한 단식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딸이라는 분들이 가서 우리가 절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저 상황처럼 앉아 있고 밑에서 무슨 조선 시대에 무슨 신하가 하듯이 거기서 절을 하고 뭐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 80, 90대 노인들 앞에서 담배 피고 다른 분들은 무릎 조아리고 앉아 있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연상케 하던데 이게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지지도라든가 그 일반 국민들의 반응, 뭐 개딸들은 뭐 울고불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받을까요? 일단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냉소하고 네. 그다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고모님이 항상 말씀하신 중도층들은 저 그 단식 시위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찌 생각해? 그 일단 고문님 말씀하신 것 따르면 이제 중도층도 냉소적일 거라 하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거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실려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의도가 뻔하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웃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이 가짜거든. 가짜 위에 자꾸 가짜의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국장 말씀대로 무슨 개딸들이 뭐 가서 절을 하고 뭐 울고불고 이게 자꾸 가짜의 성을 쌓아가거든. 그게 그 이해찬 씨나 원로들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파수 정권하고 장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초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층의 일부는 이거 윤석열이가 심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도 깨어 있어야 돼.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중도층 국민들도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1년 3개월 된 정권에 대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할 만한 그래 잘못이 있나? 아니 2달 된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뭐 탄핵하겠다고 2달 때부터 예. 김용민 씨 와갖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번에 저는 놀란 건 항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항쟁이라는 건 대개의 경우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는 게 항쟁이잖아요. 그 항의하겠다는 게 아니고 항쟁을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정통성이 없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내가 무력을 불사해서 이것을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그걸 야당 대표가 항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거의 기겁을 할 정도였는데 그 고모님 보시기에는 그게 올바른 언어 표현입니까? 아니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 그리고 대통령 탄핵 3분의 2 결의하는 거 요게 모자랄 뿐이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뭐 온갖 박살내는 소리를 윤 정권이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당 대표가 그 9월 4일 출석을 앞두고 그걸 빠져나가는 몸부림으로 이걸 가짜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이거를 윤석열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이것만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국민이야. 그게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그러면 이번에 단식 저는 퍼포먼스라고 뭐 주로 얘기하는데 뭐 쇼인지 뭔지는 단식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식을 통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겐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겁니까?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그래 12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하면 그건 그 자체가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그 12시간 어디 가 있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 오줌 어디서 노느냐. 뭘 먹은 일이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물어볼 필요가 없고 민주당 대변인 성명이 딱 그 정답입니다. 대표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서 단식하시고 그 이후는 휴식한다. 그게 정답이야. 네. 그 휴식 어떻게 휴식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기자들도 안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휴식했느냐 안 물어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다 돼서 정리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이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하면서 지켜봤지만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은 처음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변호사,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전과 사범이 된 것도 정말 그것도 특이한 일이고 그것도 무슨 뭐 정치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파렴치범이나 이런 전과 사범이 되는 것도 그렇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뭐 가도록 한다든가 또 자기 형수한테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퍼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어떤 그 야당의 그때는 여당이었죠.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단식 쇼인지 퍼포먼스자 한 것도 이게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고모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 요인 중에 이게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전술에 70여 년 동안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지속적으로 벌려온 대남적화 전략 전술의 상당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종북 주사파가 지금 양성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이게 세력이 또 엄존하고 있다. 그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나갔던 사람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고 여기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게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이거 이 얘기를 이 주제로 이게 정규제 TV 같은 데서는 캠페인성 토론을 해야 돼요. 이게 당사자들 전부 불러가지고 이게 심화된 것이 박정희 김대중 71년 대통령 선거에 상당 부분 심화됐다가 결국 야권 분열에서 결정타를 매긴 거야. 김영삼, 김대중 분열해서 그러니까 김영삼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힘 당 계열이 됐고 이쪽 민주당이 됐는데 지금 이 단식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식 한 걸 보면 목포에 갔어요. 목포에 가서 국민 항쟁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다음에 그거 가가지고 그 수산시장에 그러니까 바다로 치면 부산이 일본하고 가까운 데도 거기 가가지고 핵오염수라 그랬어. 핵오염수를 이 윤석열 무도한 정권이 퍼본다. 그래가 서울 올라와가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아까 내가 30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30, 전라도 30. 나머지 40이 이제 중간층, 뭐 수도권, 충청도 이 사람들 중에 기권자도 있고 요게 이제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게 이게 고정적으로 믿는 게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짓을 해도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나 욕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댓글에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러니까 이게 완전 편을 갈라놔놓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걸 타파해야 돼. 이게 타파가 내가 보기에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상당 기간 이게 타파가 안 될 거예요. 상당 기간 타파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게 여기에 올라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단식 잘한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기 마련이지 그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 시간이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내일 출두를 하겠다, 검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박찬종 고문님은 그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면 조사를 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도 그것을 발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저희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강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그 김만배 가짜 인터뷰도 그렇고요. 이재명의 가짜 단식도 그렇고 이 채팅창에서 국민들이 이제 가짜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팩트를 널리 알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이제 가짜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제 팩트에 좀 충실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짜는 가짜일 뿐 절대로 속지 말자. 뭐 이게 오늘의 구호로 그럼 가짜에 속지 말자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에 속지 말자. 아이고, 내 그 구호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가짜는 가짜다, 이거야. 가짜는 가짜일 뿐, 가짜에 속지 말자. 이걸로 오늘 정리하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